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5월 6일 새벽 12시 34분입니다. 원래 5월 5일에 촬영을 했어야 매일 지속을 하는 건데, 일하고 이것저것 하느라 늦어졌네요. 그래서 바로 잘까 하다가 또 역시나 꾸준히 영상을 올리는 것이 지금 거의 메인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짧게라도 뭐라도 올리자라는 생각에 올렸습니다. 확실히 한 영상 한 영상 올릴 때마다 이거 치니까 또 흔들리던데 올릴 때마다 조금씩은 자연스러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네, 저는 자연스러울 때 네, 자연스러울 때 빛을 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잘 나가다가 또 이렇게 이상해지죠. 좀 전까지 지인들이랑 통화를 좀 많이 했어요. 8시 좀 넘어서 퇴근을 했는데, 8시 반? 거의 8시 부터 지금까지 줄곧 통화를 했으니까,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오래 했네요. 즐겁네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은 참 즐겁습니다. 반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기가 어렵죠. 괴롭고. 네. 요즘 그걸 조금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가 성장을 하게 된다면, 너무 이상적인 바람일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통하는 사람들, 대화하기에 즐거운 사람들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번에 1학년 2학기 신촌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짤막하게 이어서 하는 얘기를 하고, 오늘은 조금은 형식적이더라도, 계속 이어가는 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신촌 하숙집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고충들을 겪으면서 학기를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학기 마감을 건축 설계 수업 마감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지금 약간 헷갈렸습니다. 이건 무시하고 이번에는 마감은 했네요. 네, 어설펐지만 마감은 했었고, 그때 지금 생각났는데, 그때 마감했던 작업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잠깐만요. 밤이 늦어서 눈도 침침하네요. 음. 이렇게 생긴 걸 만들었었던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아까 얘기하다가.
이게 그 1학년 2학기에 과제를 4개 정도 했었는데 그 중에 아마 마지막 과제였을 거예요. 과제 이름은 Scene and Sequence였어요. 그래서 그 건축에는 이제 여러 씬들을 이제 논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면들. 그래서 우리가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특정 위치에서 보는 그거를 이제 장면이라고 불렀을 때 조금 더 걸어가서 뭐 다른 부분을 보면 또 다른 장면인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여러 번 찍는다고 했을 때 그게 하나하나가 다 씬이 되는 거죠. 그 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가, 그 씬들이 어떤 식의 순서를 갖는가, 어떤 식의 시퀀스를 갖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느껴보는 그런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Scene and Sequence라는 프로젝트였고, 그 과제 주제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설명드렸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 1학년이기도 하고 제각각 좀 해석을 달리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잦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뭐 그때 당시에 교수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것들을 제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전히 정말 의미 부여를 많이 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쪽 편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마우스가 보이나요? 이쪽 편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한번 꺾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때 제가 여기 써놨을 텐데 20살이 되기 전까지의 나는 여태껏 보호를 받고 살아왔다. 부모님의 보살핌이나 초중 고등학교에 짜여진 커리큘럼만 따라오면 되는 삶이었다. 하지만 대학에 오고 나서부터의 삶은 모든 책임을 나에게 던졌다. 신나고 들뜬 마음이 컸던 만큼 조심스러운 면도 많았다. 이제는 혼자 모든 것을 한다. 돈 관리, 몸 관리는 물론 현실적인 인생 설계를 시작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한다. 그 첫 해가 올해 2008년이었다. 끝없이 자신의 빈틈을 발견하고 실패가 많았던 만큼 배운 것이 너무나도 많은 해였다네요. 저도 이거를 지금 처음 봅니다. 그때 이후로 2008년 이후로 처음 보는 거니까 17년 만에 처음 보는 거네요. 이번 Scene and Sequence 프로젝트를 통해 내 삶의 두 번째 시작, 더 비기닝을 표현해 보였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프로젝트는 저는 이거를 상당히 이제 투덜거리면서 했다고 그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까 그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시작 부분. 이 시작 부분에 사람이 서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거꾸로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뚜벅뚜벅뚜벅 밟고. 근데 지금 이 바닥에 어떤 데는 채워져 있고 어떤 데는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요 채워져 있지 않은 것들이 저의 빈틈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재정적인 빈틈도 있을 것이고 저의 미숙함의 빈틈도 있을 것인데 그런 빈틈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색깔도 점점 탁해지죠. 이렇게 뭔가 썩어 문드러져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게 살짝 지금 위에서 봐서 이런데 이게 바로 앞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걸어가는 건데 지금 원래라면은 이것도 마감을 이제 제대로 못했네요. 원래라면 이 문 같은 거 뒤에 여기 약간 봉이 이제 앞으로 튀어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쇠봉 보이시나요? 요거?
이 쇠봉이 있고, 원래는 이 쇠봉 끝에 당근 같은 게 이제 걸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딱 여기 진입을 하면 그 당근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쪽으로 쪼벅쪼벅 걸어가면서 그 당근을 잡으러 가다가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거죠. 뭐 대충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의미는 뭔가 단기적인 어떤 유혹의 상징이 이제 여기 매달려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한번 이제 뿌리치고 오른쪽을 한번 쫙 꺾습니다. 네. 못 뿌리치고 가면 이제 뒤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이제 꺾어가면은 이제 여기 뭐 이렇게 뭐 함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투명하게 생긴. 저도 완벽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여기로 이제 딱 올라가면은 이게 상징하는 거는 이제 빈틈이 많아 보이지만 약간 내가 안전하게 잠깐 쉬어가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뭐라 표현했더라? 아까 걸어갔던 그 구간이 1학기고 지금 이 투명한 부분이 여름방학이고 그 나머지 구간이 2학기라네요. 여기 설명이 다 있구나. 자, 커다란 게이트로 시작하는 첫 번째 시는 새로운 삶의 관문을 표현한다. 20살이 돼서 이제 서울에 와서 새로운 삶의 관문을 이제 갔죠. 자, 걸어가는데 예전에는 맛보지 못한 생활이 펼쳐져 있다. 워낙 급하게 온지라 준비된 것이 없고 위험 요소가 많다. 그러니까 막 돈도 없고 물건도 없고 집도 험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자신의 빈틈도 있고 그래서 나의 빈틈이 곧 장애물이 된대요. 그래서 막 발도 빠지고 막 그렇네요. 그래서 이가 뭐죠? 이가 저거예요? 오케이. 이가 이제 학기 말로 접어들었는데 이제 정리가 되지 않는 삶 속에서 되게 힘들었던 때였다. 모든 것은 찌들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까만색으로 표현을 했나 봐요. 그저 그 속에서 빠져나가고 싶었다. 겁나 힘들다.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씬의 정면에는 문이 하나가 나 있고,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로 표현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뭐 설치는 하지 않았지만 설치되어 있다네요. 이는 삶에서 구원되기 원하는 본인을 유혹하는 비상구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뭔가 이렇게 미끼 같은 게 달려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달콤한 유혹을 더 접하고 접할수록 내 삶의 길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타락하게 된다. 물속으로 떨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방금 투명한 구간이 뭐냐. 힘들었던 1학기를 되돌아보는 계기는 여름 방학에서야 가질 수가 있었는데, 이때 비로소 나를 힘들게 했던 원인들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빈틈이었음을 깨닫는다. 뭐 이렇게 상당히 시적으로 써놨네요. 그래서 이제 다시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오니까, 이쪽이구나. 또다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한다. 1학기 때 겪었던 그런 것들을 방학 동안 보완한 끝에 조금은 더 안정적인 시작을 얻는다. 아직 힘든 일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머릿속으로 내 자신의 목표가 생겼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1학기 때 겪은 고통은 되풀이하지 않는다. 글쎄요, 그렇게 이상적으로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많은 빈틈을 찾고 메워서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 1년 전 지나쳤던 커다란 게이트는 더 이상 두렵게만은 보이질 않는다. 라고 하는데,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글거리지만, 원래는 이제 뭐가 이렇게 막 달려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찌든 삶에서 벗어나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달콤하게 맛보는 거죠. 물에 빠지죠? 여기서 이렇게 쪼벅쪼벅 걸어가다 이제 물에 빠지는 건데. 그래서, 사진이 더 없나? 이게 이제 마지막 구간이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데. 1학년 학기 말을 떠올리니까 이 과제가 바로 생각이 나네요. 저 과제에서 이제 적었던 저 말은, 조금 순화해서 적은 것 같은데, 힘들었어요. 네, 많이 힘들었었고, 너무 정서적으로 힘들고 했던 나머지, 이게 사람이 아예 녹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엄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1학년 마치고 군대 가는 남자애들이 많은데 저는 일단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부산에 잠깐 돌아와서 한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게 생활비가 없으니까 뭐 처음에는 뭐 부산 센텀시티에 있는 무슨 호텔에 라운지 알바 잠깐 했다가 야 이거 할 게 못 되네 이러다가 어린이 그 유초등부 영어 학원에서 꽤 오래 일했어요. 뭐 한 7, 8개월 이상 일한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막 일을 하는데 애들 동화책 읽어주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 이렇게 가서 성대가 찢어지듯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11월 정도 됐을 때는 이게 침 삼키는 것도 고통스럽고 해서 일을 더 이상 못했고, 이제 그 무렵에, 본가 아버지 집에 잠깐 있었는데, 그게 2009년이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이제 충돌을 여러 번 했습니다. 뭐 어떤 종류의 충돌을 몇 번이나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충돌을 좀 여러 번 하다가 이제 또 짐을 싸서 집을 나왔죠. 갈 데가 없어서 친엄마 집에 몇 개월 동안 머물다가 이제 원래는 1년 휴학을 하고 다시 1년 정도는 학교에 갔다가 뭐 그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의 뭐 그때는 토탈 메스였어요. 이 약간 그 1년도 이야기가 많을 텐데 지금은 엉망이었다는 것으로밖에 그렇게 요약이 되네요. 엉망이었습니다. 그 2009년은 뭐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론으로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군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에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갔습니다 하면서 이제 끊어도 되는데 그 군대는 저한테 이제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한국 정체성의 혼란이 와서 한국 대학교를 가고 한국 군대를 가고 어떻게든 내가 한국 내 또래 친구들이 하는 그 얘기, 그 고충, 그거를 함께 겪은 상태가 빨리 되어야 나도 그들 틈에 자연스럽게 낄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군대는 두렵고 무서웠지만 이제 가장 보편적인 걸로 가야겠다 싶어서 일반 육군 보병으로 지원을 해서 갔고 훈련소가 저는 훈련소가 꽤 힘들었어요. 네. 참 훈련소도 힘들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그때 참 불안정한 상태로 와서 이게 군대가 약간 좀 저를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떠나도록 해준 효과도 있지만 이 워낙 일상이 불안한 상태로 와가지고 초반에는 군대에서도 좀 많이 불안정했었습니다. 정서 상태가. 그래서 훈련소도 힘겹게 마무리를 하고 자대는 그 중간에 무슨 TO가 나가지고 대구에 꽤 큰 사령부로 갔어요. 그러니까 전투를 하는 부대가 아니라 행정병 같은 걸로 갔고 이제 소속은 행정병인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장군들 비서병 같은 걸로 갔죠. 그래서 당번병이라고도 부르고 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제 저는 인사 보안인가? 보안은 아닐 거예요. 인사처 행정병으로 들어갔고, 그 처들이 막 있어요. 지금 약간 힘없게 말하는 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좀 규모가 있는 군부대에 장성들이 많았습니다. 별단 사람들이 많았고, 그 별단 사람들을 장군이라고 하는데, 그 장군 약간 술발은 아니고 이제 열심히 커피 타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로 갔습니다. 근데 네, 거기서도 좀 그 이슈가 있었어서, 원래는 커피 정도 타고 이제 많은 그런 보직이었는데, 같이 근무를 했어야 되는 간부가 공석이 됐어요. 뭐 정확히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원래 병이 해야 되는 역할 이상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일병 때 그때가 좀 과도기라서 조금 고생을 했지만 상병장이 됐을 때는 되게 편하고, 역설적으로 제가 살면서 가장 안정적인 시간을 군대에서 보냈습니다. 군대에서 그렇게 참 막판에는 참 외롭지도 않고, 밥도 너무 잘 주고, 또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이러니까 그게 그렇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군대에서 나갈 때 또 다시 큰 두려움이 왔었어요. 사회에 나가서 또 혼자 하숙, 뭐 자취 이런 걸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외로움이 두려운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그 외로움이. 그래서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엄청 많이 하면서 2012년에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자마자 제가 1월 28일에 제대를 했기 때문에 2월 한 달만 보내고 난 후에 바로 개강을 했으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갔어요. 뭐 이렇게 하숙집 보내고. 그때 이제 일단 하숙을 가는 거는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밥을 주니까 그래도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부모님의 지원을 조금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때 아마 월 30만 원 정도는 받기로 했을 거예요. 이게 엄청 옛날을 얘기하는 게, 이게 막 90년대 일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2012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월 30만 원이라니 택도 없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하숙비가 40만 원인가 그랬으니까 일부를 감당하는 수준일 뿐이고, 이제 학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생활비가 도저히 안 나오니까 생활비의 일부는 이제 생활비 대출을 받았어요. 그 학자금 대출, 저는 학교의 전체 학비를 전부 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한 학기에 한 400 몇십만 원 나왔거든요. 아직도 학자금 대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거 약간 친척분들한테 욕먹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생활비가 없으니까 생활비 대출을 받기가 엄청 쉬웠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15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돈 개념이 별로 없어서 일단 150만 원씩은 거의 매 학기마다 무조건 신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라는 것 자체를 대출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작은 아버지한테 엄청 그 이후에 혼이 난 적이 있었고, 그때 좀 이제 자존심 상한 것, 그러니까 저희 엄마와 저희 아버지가 재정적인,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자기 관리에 대한 개념, 노하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너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의 앞가림도 좀 하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친척 중에 많이 계셨어요. 저도 이제 그런 DNA가 있고, 돈도 함부로 쓰는 DNA가 있고,
그래서 할머니나 뭐 작은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걸 좀 많이 경계를 하셨었는데, 이제 걱정하고 경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그 뉘앙스가 이제 너도 엄마 닮아서 이런 게 이제 좀 중간에 이제 나오면은 그런 건 되게 많이 속상했었죠. 그래서 계속 질문이 있었어요. 의문이 있었어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택시는 타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돈에 대한 질문을 줄곧 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고민의 흔적들이 있을 텐데 지금 피곤해서 이걸 다 뒤지긴 좀 힘들지만 어쨌든 하나만 예시를 들자면 또 화면 안 켤 뻔했다. 막 아니다, 이거는 다음에 할게요. 머리가 왜 이래. 피곤하니까 가뜩이나 두서 없는 게 더 두서가 없게 되네요. 그래서 예, 오늘은 이쯤 마쳐야겠습니다.